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여자가 연애를 하면 이뻐지는 이유 6가지.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한껏 꾸미기 때문입니다. 잘 보일 대상이 있어야 꾸미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도 회사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 가게 되면 막 신경 써서 머리, 화장, 의상 다 하지요. 하물며 일도 그런데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청바지를 18번으로 해서 매일같이 출퇴근하던 사람이 안 입던 샤랄라 원피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도 달라지고, 그리고 파마도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뻐지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 잘 웃어서. 자, 웃으면요, 같은 얼굴이라도요, 이 근육이 움직이는 게 달라진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웃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으니까 눈도 초롱초롱하고 이 근육도 하고 있다가 빵긋빵긋 되니까 사람들이 너 요새 연애하니? 왜 이렇게 이뻐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그게 표정부터 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랑의 묘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는 우리가 그 오페라에도 제목이 있듯이 사랑의 묘약이에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많은 실험을 했을 때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이 호르몬이 달라요. 그래서 사랑 못 받는 애들은 짜증 많이 내고 신경질 내고 정서가 불안한 반면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남이 봐도 그 사람을 봐도 즐거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엔돌핀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호르몬이 사랑을 할 때는 막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예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자존감이 업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인간은 너 왜 태어났니? 너는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는 애들 거의 막 정상 아니잖아요. 그죠?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신감과 자부감을 갖는 거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란 뜻이 아니라. 근데 이 자존감은 언제 생기냐 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사람은 그냥 연두부처럼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은 올라오고 내 마음은 정말 말랑말랑하니 부드럽게 이렇게 실크처럼 변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어때요?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극에도 상처를 안 받으니까 내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옛날에는 딱 하면 틱! 이거였거든. 그런데 어때요? 너그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니까 그 상대방이 또 배려한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서 나한테 좋은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매너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칭찬이 자꾸 생겨요. 연애하나 봐. 예뻐지네. 와, 요새 아무튼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또 선순환 해가지고 선순환. 그래서 자존감이 더 업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다 비슷한 얘기인데, 사랑의 묘약이라든가 또 자존감 업되는 거랑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요새는 결혼들이 많이 늦어져가지고 늦어지는 분들 많죠. 일찍 하는 분은 일찍 해요. 미래를 예비하느라고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런데 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여성분들이 결혼이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미스라는 말까지 생겨난 건데, 신조어가.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냐 하면, 골드미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단어가 뭐냐 하면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늦둥이로 막내를 낳았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이가 상당히 많으세요. 70대세요.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귀엽던 애가
35이 넘어가면서부터 어머니께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시집살이도 안 했는데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킨다고, 남편도 반찬 투정을 안 했는데 반찬 갖고 깨작깨작 하면서 꼭 한마디씩 하고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주 괴롭던 차에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나이 또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아유, 노처녀 히스테리아, 노처녀 히스테리아. 시집가면 다나, 시집가면 다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가서 신랑감을 만나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러면 저거 어떻게 우리 딸 시집 보내지? 그랬더니 제 얘기를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분이요, 진짜 짜증이 많으세요. 오셨을 때도 여기에 정말 내천자가 생길라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톡스 살짝 맞으라고 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봐도 이 피부가 약간 거칠한 느낌이 드는 게 아우 깐깐해 보여. 그러니까 남자가 다가오지도 않게 생겼어요. 근데 얼굴이 미우냐? 그건 아니에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러잖아요. 이분이 계속 그렇게 신경 날카롭게, 자기는 편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자기가 보낸 짜증과 스트레스가 메아리처럼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얼굴 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 정말이에요. 이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분이 결혼을 해갖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그러세요. 전화가 왔어요. 결혼 전에 이미 성혼사례비 다 보냈고 했는데 웬일이신가 했더니 아휴, 노처녀 히스테리란 말이 정말 맞나 봐요. 아니, 우리 애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신행을 가야 되잖아요. 옷 갈아입고 친정엄마한테 한복 입고 인사하고 이제 시댁으로 인사를 가는데 어머, 너무 놀랬대요. 막 그냥 한복 입느라고 옷을 막 벗으면서 막 입고 이 방 저 방 막 뛰어다니고, 어머니께서 어머나 저렇게 좋은가? 진작 보낼걸. 이렇게 생각했대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요, 하나하나 나 혼자 있을 땐 쌓여요. 근데 이성하고 메아리처럼 주고받으면서는 이게 내게 보냈던 게 좋은 걸로 다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하면 이뻐지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찌푸렸던 거, 뭐 짜증스러웠던 거, 까칠했던 거, 요게 다 말랑말랑 풀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열혈 구독자라고 도움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연애에 대해서 또는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유튜브 구독하던 거, 인터넷 검색하던 게 뭐였나 한번 보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걸요. 제 거를 구독한다는 뜻은요,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는 검색어 자체가 뭐 피부관리법, 뭐 그 다음에 봄철 의상, 뭐 데이트 매너, 다 연애에 관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인간은 어렸을 때 유아교육이 있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이 있는데, 이 사회교육이라는 게 거의가 자기 일에 관해서나 나중심적인 취미나 이런 거에 관해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성의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날까 생각하니까 이렇게 검색어가 달라지고 유튜브 방송 보는 방송 프로그램이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연애, 결혼, 인간은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게끔 돼 있는 게 인간이라서 혼자 있으면 뿅 하고 쓰러져요. 혼자 있으면 뿅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저는 연애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연애하면 예뻐진다? 네, 6가지 이유. 첫째, 한껏 꾸민다. 둘째, 잘 웃어서. 셋째, 사랑의 묘약이 연애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자존심이 업돼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스스로 사랑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쪽으로 가려면 결국 이쪽으로 가고, 따라서 사랑은 점점 선순환이 돼서
처음에 눈 하나 뭉치기가 힘들죠. 이 눈이 계속 굴러가면서 눈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남을 한번 해보다가 어때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애프터 하다가 깨질 때도 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되면 요 눈 하나가 뭉쳐지면 혼자일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게 눈 하나가 뭉치면 댕굴댕굴 같이 구르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눈사람이 완성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 연애하세요. 결혼합시다.